네, 안녕하세요. 정보스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왕숙 신도시 난 포기하련다 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 여기 검은 색깔 그림자로 이렇게 포기하는 어떤 한 남자가 있죠. 왜 남양주에서 오늘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첫 공급 개시라고 해서 25년 7월 24일 날 기사가 나왔고요. 이 중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 24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본청약 A1, A2 블럭이 개시가 됐다. 이는 전용면적 46, 55, 59 실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는 블록 인근에 풍양역이 있고 4호선,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교통 여건도 뛰어난 편이다라고 본 A1, A2 블럭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남양주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핵심이죠.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 B노선, 강동, 하남, 남양주선,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도 진행이 되고 경춘서까지 트리플 역세권이 들어가는 이 섹터가 핵심이다 라고 정고수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도 들어가서 서울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는 7월 24일, 청약 접수는 8월 4일 날 시작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블럭 조감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A2 블럭 조감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여기 풍양역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기된 요 섹터가 되겠고, 남양주 왕숙지구 전체 지도로 놓고 본다면은 아까 트리플 역세권이 들어가는 그곳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굉장히 먼 지역에 위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9호선 연장이 되면서 서울 접근성은 뛰어나질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계신 그곳이 되죠. 자, 더불어서 수도권 내 공공주택 공급 계획까지도 살펴보실 수 있으니 본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보수가 한 편 만들었었죠. 하남에서 다산, 다산에서 남양주 왕숙까지 9호선 역사 위치가 결정이 되었죠. 어디 정확히 사거리에 들어가는지 본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청약 당첨됐는데 40%가 포기한다. 첫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이 오늘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내용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3기 신도시 본 청약으로 주목받는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당첨자 40%가 본 청약을 포기하고 있다. A1, A2 블럭 사전 청약 당첨자 698명 중 봉청약을 신청한 인원은 422명, 60%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다른 신도시랑 똑같은 현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되는 다른 3기 신도시 본청약보다 낮은 수치이다.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 73%,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 84%, 조금 처진다고 누구나 평가했던 그곳,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도 76%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0%밖에 유지를 하지 못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사전 청약자 이탈 원인으로 입지 선호도와 분양 상승을 꼽는다. A1, A2 블럭 정보수가 언급한 그곳입니다. 지구 북쪽에 있어서 GTX B노선, 9호선 연장선 등의 예정된 중심부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본 청약 시기가 약 1년 정도 지연된 동안에 분양가도 크게 상승을 했다. 그 결과 59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5천만 원대, 교통이 그닥 좋지 않은 곳에 내 돈 4억 5천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가서 다른 지역들도 남양주 이렇게 분양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의문 안 들 수 없어요. 남양주를 그래도 떡상시킬 그 섹터, 트리플 역세권이 들어가는 그 중에서도 GTX B노선 잘 되고 있나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25년 국토교통부 예산 기금 운용 계획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3,630억 원 GTX B노선에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어쨌든 신도시는 만들어지고 있고 GTX는 들어갈 건데 그곳으로부터 먼 곳에 내 집을 사는 게 맞나? 많은 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비 상승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꼽아요.
그거를 막을 길이 있는지 방법은 없는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자재비 인상, 노동비 증가, 기술 및 환경 규제 강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죠. 자, 그 결과 영향이 이렇게 미친다고 해요. 개발 사업 지연되고 축소가 되고, 왜냐하면 수익성 저하로 인해 건설사나 시행사가 사업을 보류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한다.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분양가는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조그맣게 개발하고 싶은 소규모 개발자들도 자금력이 부족해서 점점 진입장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 그 대안 방안도 GPT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표준화, 모듈화 건축을 확대토록 해라라고 해서 뉴스 보면 이러한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나오지만 이를 당장 신도시에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공공지원 확대, 사실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4억 5천이라는 그 단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건축비가 아니라 토지 매입비가 되죠. 그런데 이 토지 매입에 있어서 이 공공이란 단어, 나라가 LH가 조금 싸게 분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분양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를 똑같이 과거 2기 신도시에서도 발생했던, 발견되었던, 진행되었던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즉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시행 건설사들은 신도시 내 최고의 핵심 지역이 아닌 이상 LH가 분양하는 그 땅을 낙찰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은 LH는 그거를 큰 폭으로 할인해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 정보 생각 아니고요. 2기 신도시에서 이러한 일이 과거에 벌어졌었다. 자, 다음으로 설계 단계에서의 가치 공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전망은 이렇다고 해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고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과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평가를 하는군요. 자,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남양주 왕숙 신도시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첫 번째, 핵심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두 번째, 분양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분양가가 될 것이고, 이를 확실히 잡으려면 공공기관이 투입되어서 LH에서 땅값을 싸게 분양해서 오늘날 4억 5천 정도에 분양되고 있는 것을 3억 5천 정도에 분양된다고 하면 글쎄요,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생길까요? LH의 토지 분양 가격의 변동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